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였으나 은둔자로 생을 마친 윌리엄 시디스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로 지혜나 재능이 매우 뛰어나며 혹은 재물이나 권력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우 안타깝게 세상을 살다간 불운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컴퓨터 마우스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 기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발명품의 특허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이 마우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 혁신적인 발명품을 고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즉, 컴퓨터 마우스의 개발자로 알려진 윌리엄 커크 잉글리시는 1963년 동료인 더글러스 엥겔바트와 함께 표시장치용 XY 위치 지식이라는 최초의 마우스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의 특허를 고용주인 스탠퍼드 연구소가 소유했기 때문에 잉글리시와 엥겔바트는 마우스의 상업적 성공으로 인한 아무런 재산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2013년에 엥겔바트가 먼저 사망한 후 잉글리시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더글러스가 마우스 발명으로 얻은 유일한 돈은 제록스가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로부터 받은 라이센스 $50,000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마우스는 애플의 초기 개인용 컴퓨터인 리사에도 채택되었지만 애플은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빌 잉글리시는 말했습니다. 결국 빌 잉글리시는 컴퓨터 마우스의 공동 개발자로서 컴퓨터 사용 방식의 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제3자의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욱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진 미국인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는 수학 및 언어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천재였습니다. 시디스는 무려 25개의 언어를 구사하였는데 그는 18개월 때 이미 뉴욕타임즈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8살 때 시디스는 8개의 언어,
즉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히브리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를 독학하여 능통하게 말하였으며 그때 심지어 벤더굿이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까지도 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디스가 9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그가 너무 어렸기에 11살이 될 때까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12살 난 시디스가 하버드 대학생이었을 때 그는 4차원 물체에 관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하버드 수학 클럽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강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거의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이해한 소수의 사람은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시디스는 마침내 1914년에 하버드를 졸업하였는데 그때 그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성을 가진 시디스의 IQ에 대해 많은 추정이 있었습니다. 흔히 일반 사람들이 평균 IQ 점수를 100으로 보는데 130 이상이 되면 영재 또는 매우 뛰어난 천재로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IQ를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60이었다고 추정되며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180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190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시디스의 추정 IQ는 대략 250에서 300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보다 IQ 점수가 100점이나 더 높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의 모든 사람 중 가장 높은 IQ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인이 된 시디스는 엄청난 수학적 통찰력을 가졌으며 또한 약 25개의 언어에 능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시디스의 삶은 순조로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로 시디스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한 16세 어간에 그는 하버드 예술과학 대학원에 등록하였는데 하버드 학생들로부터 시기로 인한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17살이 된 시디스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연구소, 현재는 라이스 대학교가 된 연구소로 보내었고 그는 거기서 수학조교가 되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디스는 단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던 시디스는 마침내 조용하고 고독하게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시디스는 몰래 회사에 취직하여 낮은 수준의 회계 업무 처리와 같은 일련의 비천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회사의 인정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의 동료들이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면 시디스는 즉시 그만두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은둔 생활을 하던 중 한때 세상 사람들의 우상으로 여겨지고 부러움을 샀던 시디스는 결국 1944년 7월 17일 46살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고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는 무일푼의 은둔 사무원으로 근근히 수십 년을 살다가 마침내 초라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도록 허락함을 받지는 못하여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성취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과 같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